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매우 건강해지는 의사 볼메 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위고비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 또 위고비를 어떻게 맞는지 위고비 많은 비용을 내고 위고비를 맞았는데 삭센다보다 못한 것 같아. 혹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대답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위클리 인젝 세마톨타이드인 위고비가 출시됐는데요. 위고비는 이렇게 단계별로 점점 올리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삭센다의 경우에는 한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올리는 게 일주일이었다면 위고비는 한 달마다 한 펜씩 올리게 됩니다. 보시면 0.25로 한 달 맞고 0.5로 한 달, 그리고 1.0으로 한 달, 1.7로 한 달, 그리고 2.4로 한 달을 맞게 됩니다. 근데 0.25 펜이 이제 한참 풍기일 때 0.25 처방을 받았는데 나는 영 식욕이 안 떨어져요. 혹은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삭센다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맞아요. 왜냐면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맞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 인젝 리라글루타이드 제제거든요. 그 제제를 딱 맞으면 숏 액팅으로 확 식욕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13시간 후에 그 식욕이 반감되는 거죠. 반감기가 13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고비는 비슷하게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식욕이 좀 저하되지만 이제 삭센다처럼 이렇게 팍 뛰어오르는 그런 이렇게 효과는 초반에는 좀 없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 점점 체중이 빠진다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삭센다로 치료한 환자가 위고비를 변경할 때 몇으로 맞아야 될까요? 그리고 삭센다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큰 학회가 있었어요. 그 학회에서 제가 위고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보여드린 표입니다. 사실 어떤 제품도 원래 제품을 그냥 사장시킬 계획이 아니고서는 헤드 투 헤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맞짱 뜨는 거죠. 이게 정말로 어떻게 그걸 했냐면 삭센다 3명 맞추고 플라시보 하나, 그리고 위고비 3명 맞추고 생리식염수 하나, 이렇게 해서 3대 1대 3대 1로 이제 실험을 했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삭센다와 위고비를 헤드 투 헤드로 맞짱을 떠서 비교를 했더니 이 그래프를 보시면 플라시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9% 별로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나는 체중을 빼고 있어. 이제 그래서 덜 먹고 더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절을 하시게 돼서 그냥 생활습관적으로 빠지는 게 한 1.9% 정도 빠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노란색 그 줄로 내려온 건데 6.4%,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블럭으로 되어 있는 15.8%가 빠졌는데요.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그림도 그려놨어요. 초반에 한두 달은요, 한 4%, 5% 빠질 때까지는 누가 더 좋으냐면 체중 감량이 리라글루타이드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리라글루타이드가 삭센다죠. 삭센다를 쓴 경우에 한 달, 두 달 짧게 뺄 때는 훨씬 좋다는 거예요. 느끼기에. 근데 어디서부터 이 그래프가 만나게 되냐면요, 1.0 쓸 때부터 서로 그래프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큰 펜으로 이제 작은 펜 끝나고 적은 끝나고 세 번째 펜 쓰면서부터는 위고비는 계속 빠지는데 삭센다는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삭센다 1.8 이상 썼던 사람들은, 삭센다의 3단계 이상 썼던 사람들은 위고비도 3단계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써보기도 하시는데 아무도 개런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믹싱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진 않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환자가 느끼기에는 한 1.0 정도 썼을 때 좋은데? 식욕이 잘 조절되는데? 살도 잘 빠지는데? 라고 충분하게 만족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을 잘 견디고 세 번째 달부터 그렇게 감량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삭센다와 같은 리라글루타이드는 매일 맞는 제제고 숏액팅이기 때문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빠르게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식욕을 초반에 잘 잡지만 동시에 그 효과가 좀 끊어지고 나면 식욕이 확 올라오면서 폭식을 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고, 특히 아침에 맞으면 13시간 정도만 이제 충분한 식욕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밤에 폭식할 위험이 있다.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6개월, 이렇게 12개월 이렇게 오랫동안 써도 체중 유지 효과는 있지만 체중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효과는 위고비에 비해서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위고비의 경우에는 68주
즉 1년 3, 4개월까지도 계속 빠진다 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고비를 사용하실 때는 나는 드레스 입으려고 한 3달만 빼려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사용하시기 적합하지 않으세요. 네, 길게 나는 쭉 이어서 체중을 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적합하시고, 첫 달에 싹센다 처음에 쓰고 봤던 그 이제 확 식욕이 감소되는 느낌, 뭐 나비약 같은 거 쓰고 갑자기 식욕이 확 감소되는 느낌이 이제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적응하는 단계에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1.0mg으로 올리면 좀 좋아질 수 있고, 1번.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non-responder, 불응자라고 해요. 예를 들면 타이레놀 누구나 먹으면 열 내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타이레놀 안 듣는 애기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아빠들은 다 아실 텐데, 얘는 브루펜 먹어야 열이 내려요, 타이레놀 안 내려요. 네, 저 두통 있는데요, 저는 에드빌 이런 거 먹어야 내려요, 저는 타이레놀 먹으면 안 들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약이 반응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 그 약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는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혈당이 오락가락하는 그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진짜 주의해서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수정체가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에 수정체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일시적인 시력 저하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있으면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놀라겠어요, 앞이 안 보이면. 그쵸? 그리고 생각보다 한 달이면 꽤 길어요. 갑자기 당을 떨어뜨리면 그런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 얘기해 주셔야 되고, 당뇨원막 질환 같은 게 원래 있었던 환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리 이야기하시고, 눈의 혈관 질환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0.25, 0.5, 1.0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계속 처음부터 1.0을 쓰면 효과는 있겠지만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살이 쫙 빠지거나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췌장염, 담낭염, 그죠? 그리고 담석, 또 탈모, 그리고 이제 위거비 페이스, 뭐 오젬피 페이스라고 하죠. 막 늘어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도 생기고, 우리 몸은 원래 항상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은 상태이고 싶어요. 체온이 떨어지면 어때요? 몸을 떨죠. 그래서 체온을 원래 올리길 원해요. 그쵸? 막 더워서 체온이 올라가면 어때요? 막 땀을 내요. 그래서 발산하죠. 그래서 체온을 내려요. 그런데 갑자기 혈당이 오르거나 갑자기 혈당이 내려가게 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상 반응 같은 게 올 수 있고, 또 체중도 갑자기 너무 많이 빠지는 게 환자한테 굉장히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어요. 갑자기 체중이 빠진 사람의 경우 어떤 사람이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원래 우리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삭센다, 리라글루타이드를 쓸 때도 췌장염이나 담낭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위고비 쓰는 환자 중에서 선생님 저 상복부에 계속 통증이 있어요, 뿌리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제가 실제로 혹시 췌장염이 있나, 혹시 담석이 생겼나 치료받았던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 저 담석이나 췌장 문제 있는지 검사해주세요 라고 하면 혈액 검사하시면 다음날 나와요. 보통 췌장염 같은 경우는 상복부, 명치 부위 있잖아요. 명치 부위가 되게 이렇게 꼭꼭꼭 찔르듯이 아프고 우리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딱 세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아주 많이 아픈 것도 아닌데 계속 우리하게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그 표현이 맞아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네,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담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산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그 안에 관을 늘리는 통증, 좀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우측 상복부 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탈모는 이거는 뭐 모를 수가 없죠. 이게 정수리부터 이렇게 탈모돼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막 여기 이런 데도 주름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잖아요. 이제 얼마나 과학적인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니 예뻐지려고 살 뺐는데, 건강해지려고 살 뺐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큰 것처럼 다가와요. 근데 원래 갑자기 체중이 빠지면 그런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그 지방이요, 특히 복부 지방 같은 게 막 깨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염증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증들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착착착 지방이 분해되면서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되버리는 거죠. 그러면 감기가 걸리려고 할 때 전날에 어때요? 으슬으슬하죠. 되게 피곤해요. 난 들어 누워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꼭 무슨 산 타고 내려온 사람처럼 여기저기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막 제 뼈가 어디 있는지 제가 다 누워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통증들. 이제 그런 염증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감기 걸릴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방을 막 분해하는 주사 같은 걸 맞거나 하시면 그 다음에 수액 같은 걸 맞아서 항산화 수액 같은 걸 맞아서 해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비만 치료들을 하시면서 같이 이제 수액이나 아니면 이제 항산화 영양제나 아니면 이제 뭐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물질들을 밖으로 좀 배출해 주시고, 물을 많이 마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해 줘야 됩니다. 면역과 에너지 대사를 함께 관리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